겨우 35살인데도 혈관 상태는 60살 노인과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그 해답은 최신 유행하는 신약이나 값비싼 영양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정체는 너무나도 작아서 오랫동안 과학자들조차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는 믿지 않았던 아주 작은 분자였습니다. 여러분의 동맥 안쪽 벽에서 스스로 생산해내고 혈액 속에서 겨우 10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만 존재하다가 사라지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 여러분이 아는 그 어떤 화학 물질보다도 심혈관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의 이름은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오늘 파인만의 길을 찾아주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끊임없이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여러분의 몸은 지금 충분한 양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산화질소의 생산량에 따라 오늘 여러분의 동맥이 새로 산 고무호스처럼 유연하게 뛸지 아니면 뜨거운 햇빛 아래 몇 년이나 방치되어 속부터 쩍쩍 갈라지고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낡은 호스가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이 산화질소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왜 나이가 들면서 고갈되는지, 도대체 무엇이 이 소중한 물질을 그토록 빨리 파괴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분의 몸이 다시 이 물질을 듬뿍 만들어내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뻔한 영양제 리스트 따위를 줄줄 읊어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우리 몸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결론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가올 것이고 왜 진작 아무도 이런 걸 설명해 주지 않았나 싶으실 겁니다. 만약 이런 방식의 설명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단순한 건강 팁 몇 개를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 완벽한 논리를 가질 수 있도록 몸의 진짜 작동 방식을 가르쳐 드리니까요. 자, 이제 잠시 여러분의 동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머릿속으로 그려봅시다. 영화처럼 거창하고 극적인 장면을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파이프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구리처럼 딱딱하거나 플라스틱처럼 죽어있는 파이프가 아니라 살아 숨쉬며 심장 박동에 맞춰 수축하고 이완하는 아주 특별한 파이프입니다. 이 파이프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젯밤에 잠은 푹 잤는지, 아니면 3일 연속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지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동맥 파이프의 가장 안쪽, 그러니까 혈액과 직접 맞닿아 있는 아주 얇은 세포막을 내피세포라고 부릅니다. 이 세포층은 너무나도 얇아서 만약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내피세포를 평평한 바닥에 쫙 펼쳐 놓는다면 테니스 코트 6개를 덮을 만큼 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관 모양으로 돌돌 말려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혈관을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세포들은 정말이지 경이로운 일을 해냅니다. 바로 산화질소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내피세포는 이미 혈액 속에 떠다니고 있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과 이노스라고 불리는 산화질소 합성 효소를 사용해 이 일을 해냅니다. 쉽게 말해 이노스라는 기계가 아르기닌이라는 재료를 가공해서 산화질소를 뚝딱 만들어낸 다음 동맥을 둘러싼 근육벽 쪽으로 직접 뿜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꽉 뭉쳐있던 동맥 근육이 이 신호를 받고 스르르 긴장을 풉니다. 혈관이 넓어지고 팽창하면서 혈액이 훨씬 적은 저항을 받으며 부드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은 같은 양의 피를 보내기 위해 무리할 필요가 없어지죠. 혈압은 떨어지고 혈액 순환은 눈에 띄게 좋아지며 온몸의 조직들이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이 생존 시간이 10초도 안 되는 작은 분자 하나 덕분에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10초일까요? 왜 좀 더 오래 살아남지 못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인체의 원리가 기가 막히게 흥미로워집니다. 산화질소는 말 그대로 가스, 즉 기체입니다. 이 기체 분자는 세포막을 아주 기막히게 쉽게 통과합니다. 특별한 운반선도 필요 없고 문을 열어줄 수용체도 필요 없이 그냥 벽을 슥 통과해서 즉각적으로 작용하죠. 하지만 이렇게 널리 퍼지기 쉬운 성질 때문에 그 운명도 순식간에 끝이 납니다. 산소나 적혈구와 아주 살짝만 부딪혀도 전혀 다른 화합물로 변해버리면서 그 효력을 잃어버리거든요. 10초.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 몸이 산화질소를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몸이 신호를 받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쉴 새 없이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할 틈도 없이 주문이 들어오면 그 즉시 불판 위에서 요리해 내보내는 식당과 똑같습니다. 만약 생산이 잠깐이라도 멈추면 그 마법 같은 효과도 즉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생산 부족 사태가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 만성적으로 이어지면 동맥은 점점 이완하는 능력을 잃고 뻣뻣하게 굳어갑니다. 혈압은 치솟고 심장은 비명을 지르며 헐떡이고 달력의 나이와는 전혀 무관하게 혈관의 노화가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메커니즘을 밝혀낸 공로로 로버트 퍼치곳, 루이스 이그나로, 페리드 무라드 이 세 명의 과학자는 199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이들은 1980년대부터 각자 독립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내피세포가 뿜어내어 혈관 근육을 이완시키는 이 신비한 화학 신호의 정체를 쫓았습니다. 처음에 퍼치콧은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기에 내피세포 유래 이완인자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무라드는 의사들이 협심증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처방해온 니트로글리세린이 도대체 왜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하다가 그것이 산화질소를 방출해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그리고 마침내 이그나로가 퍼치곳이 발견한 이완인자와 산화질소가 사실 완벽하게 동일한 물질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가스 분자가 심혈관계에 이토록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그전까지는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발견은 우리가 혈관의 노화를 이해하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뻔한 건강 기사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반전이 등장합니다. 혈관 노화라는 이 끔찍한 문제는 60살이 되어서야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훨씬 전부터 조용히 진행됩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 벤더빌트 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에서 고해상도 영상 기술을 이용해 연구한 결과 특정한 위험 요인을 가진 20대와 30대 젊은이들에게서 이미 동맥의 가장 안쪽 벽이 두꺼워지고 뻣뻣해지는 내중막 두께 증가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표시도 안 나고 통증도 없고 증상도 전혀 없지만 파멸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례에서 발견된 공통된 원인은 바로 산화질소 생산량의 감소였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뜨거운 햇빛에 방치된 고무호스처럼 동맥이 유연성을 잃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어찌어찌 버티지만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않고 해가 갈수록 벽은 조금씩 더 딱딱해지고 결국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소중한 산화질소를 파괴하는 걸까요? 무엇이 생산량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걸까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께 가장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인체의 원리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선택들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산화질소에는 과학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증명된 4가지 악독한 적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공격하지만
서로 힘을 합쳐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킵니다. 첫 번째 적은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생물학에서 말하는 산화 스트레스는 단순히 직장 상사 때문에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 같은 은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내에서 벌어지는 아주 폭력적인 물리적, 화학적 현상입니다. 여러분의 몸속 항산화 시스템이 막아낼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활성산소가 세포 안에서 미쳐 날뛰고 있다는 뜻이죠. 활성산소란 짝을 잃어버린 전자를 가진 분자로 옆에 있는 아무 분자에게서나 전자를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불량배입니다. 무도회장에 혼자 온 사람이 다른 커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남의 짝을 빼앗으려 드는 꼴을 상상해 보세요. 활성산소가 딱 그 짓을 합니다. 건드리는 모든 것을 망가뜨리죠. 그리고 반응성이 극도로 높은 가스인 산화질소는 이 불량배들에게 아주 완벽하고 만만한 먹잇감입니다. 활성산소가 너무 많으면 산화질소는 동맥 근육에 도착하기도 전에 중간에서 가로채어 파괴되어 버립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산화질소가 초과산화물 이온이라는 특정 활성산소와 만나면 페어옥시아질산염이라는 지독한 화합물로 변신한다는 겁니다. 이 물질은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내피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망가뜨립니다. 완벽한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는 거죠. 산화질소가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 내피세포가 다치고 세포가 다쳤으니 산화질소를 더 못 만들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활성산소를 폭발적으로 만들어낼까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초가공 식품들, 몸속으로 활성산소를 문자 그대로 쏟아붓는 담배 연기, 그리고 내장 지방도 큰 원인입니다. 여러분의 장기를 둘러싼 뱃살은 그저 얌전히 있는 지방 덩어리가 아닙니다. 쉬지 않고 염증 신호를 내뿜는 독성 공장이죠. 여기에 수면 부족, 피 속에 설탕물이 둥둥 떠다니는 만성적인 고혈당, 그리고 소파에만 누워있는 좌식 생활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만성 고혈당과 좌식 생활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는데 이건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적들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하려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피세포가 어떻게 일하는지, 산화질소가 왜 그토록 짧게 사는지, 산화 스트레스가 어떻게 그것을 낚아채는지 아는 것, 바로 이런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파편화된 건강 지식들을 하나의 튼튼한 시스템으로 바꿔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배운 작동 원리를 바탕으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자야 하는지 그 완벽한 퍼즐을 맞추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몸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 특히 우리의 입속침과 관련된 메커니즘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놀라운 반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적은 바로 만성적인 저등급 염증입니다. 염증이라는 단어는 억울하게도 아주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발가락을 찢거나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 생기는 급성 염증은 인류가 진화하면서 만들어낸 가장 똑똑한 방어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면역계가 발령하는 초특급 비상사태죠. 상처 부위로 피를 몰아주고 면역세포 부대를 파견하고 세균이 살기 벅차도록 열을 펄펄 냅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활활 타오르다가 임무를 마치면 스스로 꺼집니다. 진짜 문제는 이 불이 꺼지지 않을 때입니다. 분명한 적도 없는데 면역계가 계속해서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백그라운드에서 웅궁거리며 돌아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만성적인 저등급 염증입니다. 이런 상태에 빠진 면역세포들, 특히 잔뜩 화가 난 대식세포들은 엄청난 양의 활성산소와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뿜어내어 내피세포를 직접적으로 두들겨 팹니다. 게다가 이 염증의 바닷속에서는 산화질소를 만드는 기계인 이노스 효소마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상하게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심장학회지 동맥경화 혈전 혈관생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염증 환경에서는 이노스가 자신의 단짝인 테트라하이드로비옵테린과 분리되어 버리고 산화질소 대신 초과산화물 이온이라는 독성 활성 산소를 마구 뿜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지켜야 할 보호장치가 거꾸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무기로 돌변하는 겁니다. 마치 해독제를 만들던 제약 공장이 갑자기 치명적인 독약을 찍어내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 번째 적은 만성적인 고혈당, 즉 피 속에 혈당이 너무 많이 넘쳐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범인은 바로 당화 반응이라는 현상입니다. 피 속에 주체할 수 없이 많아진 포도당 분자들이 아무런 통제나 생물학적 목적도 없이 그냥 제멋대로 단백질에 들러붙어 끈적하게 엉겨붙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밀한 톱니바퀴로 돌아가는 고급 시계 부품 위에 끈적끈적한 액체 캐러멜 시럽을 들이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부품은 그 자리에 있지만 제대로 맞물리지도 않고 부드럽게 돌아가지도 않겠죠. 이노스 역시 단백질입니다. 이노스가 당화되면 그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동맥벽을 구성하는 콜라겐이 당화되면 뻣뻣하게 굳어버립니다. 내피세포에 막 단백질이 당화되면 외부에서 오는 물리적 신호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바로 이 물리적 신호가 산화질소 생산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하거든요. 피가 내피세포 위를 콸콸 흘러가면서 생기는 마찰력, 즉 전단 응력을 내피세포의 기계적 센서들이 감지하고 어이, 지금 피가 세게 흐르니까 산화질소를 더 만들어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혈관벽이 끈적한 설탕물에 절여져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그 감각이 무뎌져서 신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생산량은 곤두박질치고 최악의 사이클이 굴러가게 되죠. 네 번째 적,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모르는 기막힌 적은 바로 구강 미생물의 파괴입니다. 제가 앞서 약속드렸던 이야기인데 이건 정말 순수하게 놀라운 사실이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를 만드는 유일한 공장이 혈관 내피세포의 이노스뿐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텍사스 대학교 휴스턴 캠퍼스의 네이선 브라이언 같은 성우적인 연구자들이 두 번째 생산 시스템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시스템은 여러분의 입속에 사는 세균들을 총동원합니다.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비트, 시금치, 루콜라, 양상추, 샐러리처럼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를 먹으면 이 질산염이 소장을 통해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마자 우리 몸은 정말 기가 막힌 작전을 펼칩니다. 침샘이 혈액 속에 질산염을 아주 쫙쫙 빨아들여서 고농축으로 모은 다음 침을 통해 다시 입안으로 뱉어내는 겁니다. 혈액 속 농도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진한 농도로 말이죠. 그러면 혀와 잇몸 구석구석에 살고 있는 특정 세균들, 즉 구강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불리는 이 유익한 녀석들이 침 속에 들어있는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변신시켜줍니다. 여러분이 이 아질산염이 듬뿍 든 침을 꿀꺽 삼키면 그것이 위장으로 내려가 강력한 위산과 만나면서 그 즉시 산화질소 가스로 폭발하듯 변환됩니다. 내피세포의 이노스 따위는 전혀 필요 없는 완전히 새롭고 독립적인 생산 라인입니다. 인류의 조상들이 질산염이 가득 든 풀을 엄청나게 씹어 먹으면서 진화해 왔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보험으로 이 두 번째 공장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강력한 살균 구강 청결제가 이 훌륭한 공장을 철저하게 박살내버립니다. 2008년 유리 라디칼 생물학과 의학 저널에 발표된 건강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클로르헥시딘 성분이 든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자 질산염을 바꿔주던 입속 세균들이 싹 다 전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 며칠 만에 수축기 혈압이 뚜렷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글액이 혈관을 직접 조인 게 아닙니다. 입속 세균을 몰살시켰기 때문에 아질산염 공급이 끊겼고 그 경로로 들어오던 산화질소 생산이 뚝 끊겨버린 겁니다. 물론 양치질을 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구강위생은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매일 독한 살균 구강 청결제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치과 의사와 진지하게 상담해 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강위생과 구강미생물 생태계 보호, 이 두 가지는 제대로 관리만 한다면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실천 방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피세포의 작동 원리, 산화 스트레스의 위험성, 그리고 입속침을 통한 질산염 변환 경로는 과학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검증된 사실들입니다. 하지만 이게 실전, 특히 영양제 이야기로 넘어가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 바닥에는 온갖 화려한 마케팅이 판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진짜 과학적으로 뼈대가 튼튼한 이야기와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직 불확실한 마케팅 상수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 바로 운동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운동은 단연코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해서 산화질소를 뿜어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완벽하게 증명된 자극제입니다. 원리는 아주 직관적입니다. 여러분이 몸을 움직여 운동을 하면 심장이 쿵쾅거리며 더 빠르게 뛰고 피를 힘차게 뿜어냅니다. 그 많은 피가 엄청난 속도로 동맥을 타고 흐르면서 내피세포 표면을 거칠게 쓸고 지나가죠. 앞서 말씀드린 전다 능력, 즉 마찰력이 팍팍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피세포에 달린 기계적 센서와 세포 골격 단백질들이 이 압력을 감지하고 세포핵으로 긴급 신호를 보냅니다. 야, 지금 피가 엄청 쏟아진다. 당장 혈관을 넓혀. 이 신호에 대한 유일한 응답이 바로 산화질소를 폭발적으로 생산하는 겁니다. 산화질소가 많아지면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혈관이 열리면 피가 더 잘 흐르고, 피가 더 잘 흐르면 산화질소가 또 나오고, 운동을 하는 내내 아주 환상적인 선순환이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진짜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마법 같은 효과가 땀을 닦고 운동화를 벗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꾸준히 운동을 반복해서 핏물이 콸콸 흐르는 자극에 자주 노출되면 내피세포는 아예 이노스 효소의 기본 생산량 자체를 영구적으로 늘려버립니다. 운동할 때만 반짝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가만히 쉬고 있을 때도 산화질소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해 공장 노동자들의 숙련도를 높이는 동시에 최신식 기계까지 더 넉넉하게 들여놓는 꼴입니다. 공장이 풀가동하지 않을 때도 기본적인 생산량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서큘레이션이나 미국 심장학회지 같은 세계 최고 권위의 저널에 발표된 수많은 연구들이 이미 혈관 기능이 망가진 노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이 놀라운 효과를 일관되게 증명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옆 사람과 대화하기가 살짝 버거울 정도의 중고강도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이 정도 강도라야 핏줄에 강한 마찰력을 꾸준하게 가해서 이노스를 확실하게 깨울 수 있거든요. 땀나게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조정 같은 운동 말입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 역시 만만치 않게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근력 운동은 인슐린 민감성을 확 끌어올리고 전신의 염증 수치를 뚝 떨어뜨려 주는데, 앞서 배우셨다시피 이 두 가지는 산화질소를 보호하는 아주 강력한 방패입니다. 결과적으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맛있게 버무려 함께하는 것이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살리는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전략임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해야 충분할까요? 놀랍게도 임상 연구들에 따르면
일주일에 5일, 단 30분씩만 숨찬 유산소 운동을 해도 몇 주 만에 혈관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이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허무맹랑한 기적을 파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자극을 주면 세포가 그에 맞게 반응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생물학적인 논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이 과학적으로 뼈 때리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 좌식 생활은 방금 말씀드린 기적에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질주한다는 겁니다.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으면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혈류량이 수치로 보일 만큼 뚝 떨어집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니 내피세포를 자극할 마찰력도 없고 산화질소 생산도 멈추고 혈관 기능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2014년 실험 생리학 저널에 발표된 인디애나 대학교의 연구 결과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무려 3시간 동안 꼼짝 않고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딱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5분 동안 걷게만 했는데도 대퇴동맥의 기능이 망가지는 것을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매시간 땀 뻘뻘 흘리며 스쿼트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멈춰있는 피를 다시 돌게 만들어서 내피세포가 일할 수 있도록 가벼운 신호만 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식단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대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입속 치매 질산염 마법이 드디어 빛을 발합니다. 만약 산화질소를 만드는 두 번째 공장이 우리가 먹는 질산염 채소와 입속 세균의 환상적인 콜라보에 달려 있다면 실천 방법은 너무나도 명백해집니다. 질산염이 듬뿍 들어간 채소를 팍팍 드세요. 가장 농축된 폭탄급 재료는 바로 붉은 비트와 비트 주스, 루콜라, 시금치, 양상추, 샐러리 그리고 물냉입니다. 이건 그냥 뻔한 채소 많이 드세요. 같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속 세균이 아질산염으로 바꾸고 위장이 다시 산화질소로 뻥 터뜨려서 결국 내피세포를 도와줄 그 완벽한 화학적 원료를 직접 공급해주는 정밀한 작업입니다. 특히 비트 주스는 과학자들의 아주 혹독한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2015년 퀸 메리 대학교 연구진이 고혈압 저널에 발표한 임상시험을 보면 고혈압 환자들이 4주 동안 매일 250ml의 비트 주스를 마셨더니 혈압 약을 먹은 것과 맞먹을 정도로 혈압이 뚝 떨어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원리는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것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질산염이 늘고 입속에서 변환되고 산화질소가 뿜어져 나온 겁니다. 이건 아주 탄탄한 과학입니다. 물론 영양학 연구가 늘 그렇듯 의사가 처방해준 혈압약을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비트 주스만 들이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항산화 영양제는 어떨까요? 여기서는 상황이 좀 애매해집니다. 이론만 놓고 보면 완벽 그 자체입니다. 활성산소가 산화질소를 파괴하니까 항산화제를 퍼부어서 방어막을 치면 산화질소가 살아남겠지? 맞습니다. 동물 실험이나 페트리 접시 위에서는 기가 막히게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걸 사람의 입에 알약 형태로 털어넣었을 때는 결과가 참 초라하거나 심지어 엇갈리기까지 합니다. 1990년대에 진행된 ATBC나 캐럿 같은 대규모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영양제 연구들을 보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산화제는 우리 몸속에서 독불장군처럼 혼자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화학적 네트워크 속에서 톱니바퀴처럼 얽혀 돌아가는데 여기에 고용량의 단일 영양제를 폭탄처럼 쏟아부으면 오히려 적은 양의 활성산소가 꼭 필요한 정상적인 신호 전달 체계마저 박살 내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음식, 특히 수백 가지의 미세한 파이토케미컬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항산화제는
언제나 심혈관 건강에 좋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오렌지를 까먹는 것과 비타민C, 알약을 삼키는 것의 차이는 바로 그 자연스러운 조화로움에 있습니다. 음식 속에 든 성분 중에서 혈관 내피세포에 좋다고 가장 확실하게 증명된 것들을 꼽자면 이렇습니다. 양파나 사과, 홍채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은 적당량 먹었을 때 혈관 기능을 개선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적포도 껍질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도 실험실에서는 이노스 효소를 멋지게 자극하지만 사람이 먹었을 때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너무 낮아서 임상 결과는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올로칸탈이나 올로유로핀 같은 폴리페놀 성분은 훌륭한 항염증 효과와 함께 내피세포 기능을 높여준다는 아주 질 좋은 연구 결과들이 차고 넘칩니다. 실제로 올리브 오일은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모아놓은 깐깐한 메타 분석에서도 심혈관 질환을 확연히 줄여준다고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슈퍼푸드입니다. 결론적으로 과학이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항산화 전략은 알약 몇 개를 삼키는 게 아니라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폴리페놀이 듬뿍 담긴 식재료를 매일의 밥상에 올리는 겁니다. 이번엔 산화질소를 만드는 직접적인 재료 아르기닌 아미노산에 대해 따져봅시다. 이노스 효소가 아르기닌을 씹어먹고 산화질소를 만든다면 논리적으로 아르기닌을 많이 먹을수록 산화질소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영양제 회사들은 수십 년 동안 이 얄팍한 논리로 지갑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의 경우 피 속에 아르기닌이 부족해서 산화질소를 못 만드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료는 이미 창고에 차고 넘칩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죠. 아까 말씀드린 조력자 테테트라하이드로비옵테린이 모자라거나 혈관벽이 망가져 있거나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서 만들어지자마자 부서지는 게 원인입니다. 다만 이미 혈관이 꽤 망가져 있거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 뚜렷한 사람들에게는 아르기닌 영양제가 약간의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긴 합니다.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건 수박에 많이 들어있는 시트룰린이라는 또 다른 아미노산입니다. 이 녀석은 신장을 거치면서 아르기닌으로 변신하는데 그냥 아르기닌을 직접 입으로 먹는 것보다 오히려 피 속의 아르기닌 수치를 훨씬 더 팍팍 올려줍니다. 입으로 먹은 아르기닌은 피에 닿기도 전에 간과장에서 거의 다 분해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실제로 시트룰린을 이용한 여러 임상시험에서 혈압과 혈관 기능이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잠재력이 큰 녀석이지만 아직 대규모 연구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 메커니즘 자체가 생물학적으로 아주 튼튼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지 당장 내일 수박 추출물을 사드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줄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이야기, 바로 수면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과 산화질소, 그리고 혈관 건강의 관계는 단순히 아침에 개운하다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밤의 초반부에 찾아오는 깊고 무거운 소파 수면 상태일 때, 우리 몸은 깨어있을 때는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엄청난 혈관 복구 작업을 시작합니다. 낮 동안 여러분의 혈관 내피세포는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피는 불규칙하게 요동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널뛰기를 하고 활성산소의 폭격이 쏟아지고 밥 먹을 때마다 혈당이 출렁거립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얇디 얇은 내피세포층은 미세하게 찢어지고 상처 입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눈을 감으면 드디어 수리공들이 투입됩니다. 코르티솔 수치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온몸의 염증 스위치가 꺼지며 찢어진 내피세포를 새 것으로 갈아 끼워줄 혈관 줄기세포들이 피 속으로 대거 풀려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낮 동안 혈관을 바짝 조이고 있던 경보 시스템인 교감신경계가 딥슬립 상태에서는 완전히 기절하듯 조용해진다는 겁니다. 교감신경이 입을 다물어야만
동맥들은 비로소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풀고 완전히 긴장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밤새 지속되는 깊은 이완의 시간이 있어야만 내피세포가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습관적으로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 C 반응성 단백질이나 인터루킨6 같은 무서운 염증 지표들이 눈에 띄게 치솟고 전신의 산화 스트레스가 폭발하며 결국 초음파로 측정한 혈관 확장 능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칩니다. 2019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매슈 워커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주 건강한 20대 젊은이들조차도 딱 하룻밤 잠을 설친 것만으로도 교감신경계가 날카롭게 곤두서고 혈관의 반응 능력이 망가지는 것이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누적된 노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파랗게 젊고 건강한 사람도 딱 하루만 못 자면 이 꼴이 난다는 겁니다. 하룻밤만 못 자도 이 지경인데 이런 상태가 몇 달, 몇 년간 이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피세포에게는 주말 휴가도 연차도 없습니다. 오직 밤에 자는 시간만이 유일한 회복 시간인데 그 시간마저 빼앗아 버리면 상처는 고스란히 누적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누적된 상처를 혈관 노화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혈관 노화라는 개념에 대해 아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제가 혈관 나이를 거꾸로 되돌린다고 말할 때 이건 무슨 텔레비전 예능 프로의 과장이나 사이비 마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측정이 가능한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의사들은 혈류 매개 혈관 확장 검사라는 아주 간단한 초음파 기술을 이용해 혈관 기능을 수치로 뽑아냅니다. 팔에 압박대를 감아 피를 잠깐 통하지 않게 막았다가 탁 풀었을 때 동맥이 얼마나 탄력 있게 쫙 늘어나는지를 보는 거죠. 이 늘어나는 반응의 크기가 바로 내피세포가 뿜어내는 산화질소의 양과 정확히 비례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여러분의 실천에 따라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무한대로 젊어지는 기적은 없지만 현실적이고 측정 가능한 회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꾸준한 운동, 지중해식 식단, 꿀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병행한 임상시험들을 보면 사람들의 혈류 매개 혈관 확장 검사 수치가 극적으로 좋아집니다. 이건 말 그대로 여러분의 혈관이 달력 나이보다 몇 년은 더 젊은 사람의 혈관처럼 생생하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과장된 광고가 아니라 혈관에게 필요한 환경을 제공했을 때 인체가 보여주는 너무나도 정직하고 논리적인 보답입니다. 우리 몸은 반응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당장 기적처럼 바뀌진 않더라도 반드시 보답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그 원리는 아무도 모르는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이라는 우리 몸의 거대한 화재 경보기 시스템을 맹렬하게 울려댑니다. 이 경보가 울리면 신장 위에 붙어있는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마구 뿜어내죠. 물론 짧고 강렬한 코르티솔은 유용합니다. 근육에 에너지를 때려넣고 감각을 날카롭게 세워줍니다. 하지만 이 경보가 꺼지지 않고 만성적으로 코르티솔이 높아져 있으면 혈관에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염증이 들끓고 인슐린이 말을 듣지 않게 되며 피 속의 혈당이 하루 종일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혈관을 옥죄는 교감신경계가 풀가동되어 혈압을 끝없이 올려버립니다. 게다가 코르티솔은 내피세포에 직접 쳐들어가 이노스 효소의 스위치를 아예 꺼버립니다. 내피세포 표면에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달려 있는데 코르티솔이 여기에 오랫동안 들러붙어 있으면 산화질소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키라는 유전자 명령이 떨어집니다.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끝없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당장 도망치거나 싸우는데 피와 에너지를 쏟아붓느라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따위의 평화로운 작업은 사치라고 판단해버린 겁니다. 눈앞에 호랑이가 나타난 진짜 비상사태라면 이 선택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쫓는 호랑이가
실체가 없는 직장 상사의 압박, 끝없는 은행 대출금 걱정, 징글징글한 인간관계 갈등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 몸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똑같이 비상사태를 발령합니다. 그리고 그 무자비한 대가는 고스란히 혈관 내피세포가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명상이나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 산화질소 공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와 관련해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2013년 플로스 원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마음챙김, 명상을 꾸준히 한 사람들의 유전자 발현 변화를 추적했는데 놀랍게도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고 산화질소 생산을 돕는 유전자들이 활성화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 연구 하나만으로 명상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고 임상적인 결과로 바로 이어지기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메커니즘을 따져보면 너무나도 완벽하게 말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서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고 교감신경의 날선 긴장이 풀리고 염증이 가라앉는다면 이 모든 환경이 이노스 효소가 가장 좋아하는 최적의 조건이 되므로 산화질소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수치로 딱 떨어지게 증명하긴 어려울지 몰라도 푹 쉴 때나 심호흡을 할 때 켜지는 부교감 신경계, 즉 이완과 회복의 스위치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엄청나게 끌어올린다는 사실만큼은 과학계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마법이라서가 아닙니다. 꽉 조였던 목을 풀어주어 내피세포가 맘 편히 숨쉬며 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태양빛과 산화질소의 아주 기발하고 놀라운 연결고리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과학계가 한창 연구 중인 분야이긴 하지만 그 원리가 너무나도 매력적이거든요. 우리 피부 아래에는 꽤 많은 양의 질산염과 아질산염이 비상식량처럼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외선 B보다 피부 깊숙이 뚫고 들어오는 자외선 A에 피부가 노출되면 피부 속에 숨어있던 아질산염들이 그 즉시 산화질소로 변신하여 피 속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2010년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교 연구진이 임상 피부과학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자외선 A를 쬐는 건강한 사람들의 혈압이 아주 순식간에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건 비타민 D가 만들어져서 효과를 내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타당하고 유력한 설명은 바로 피부에서 산화질소가 터져 나왔다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실제 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그렇다고 자외선 차단제도 없이 땡볕에 피부를 홀랑 태우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진짜 이유는 우리 몸이 산화질소를 만들어내기 위해 단 하나의 공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기상천외한 플랜 B를 잔뜩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공장들은 결국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햇빛을 쬐느냐에 따라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방향을 틀어 포스포디에스테라제 5 억제제라는 약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겐 별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산화질소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최첨단 현대의학으로 탈바꿈했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심장 관상동맥을 넓히는 협심증 약으로 개발되었던 실데나필, 즉 비아그라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산화질소가 혈관 근육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면 구안일산 고리화 효소라는 단백질을 깨우고 이 녀석이 사이클릭 GMP라는 메신저를 마구 만들어내서 근육을 쫙 풀어줍니다. 그런데 포스포디에스테라제 5라는 효소가 돌아다니면서 이 소중한 메신저를 닥치는 대로 부수어버리죠. 실데나필은 바로 이 파괴자 효소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활동을 막아버립니다. 파괴자가 꼼짝 못하니 긴장을 풀라는 이완의 메시지가 훨씬 더 오래 살아남아 혈관을 계속 팽창시키는 겁니다. 이 완벽한 약물 작용 원리는 전적으로 내피세포와 산화질소를 연구하던 기초과학에서 튀어나온 결과물입니다. 1998년 노벨상 수상의 위대한 업적이
가장 직접적이고 극적으로 약국 진열대에 오르게 된 셈이죠. 그리고 구안일산 고리와 효소를 자극하는 바로 이 메커니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치명적인 질환인 폐동맥, 고혈압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최신 치료제의 핵심 원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대한 의학의 발전이 피 속에서 10초 만에 사라져버리는 그 작은 가스 분자를 이해한 것에서부터 뻗어나온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하게 살아도 피할 수 없는 나이 듦 그 자체입니다. 나이가 들면 내피세포의 기능이 생리적으로 서서히 떨어지는 것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도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이노스 효소의 설계도 자체가 덜 읽히고 필수 조력자인 테트라하이드로비옵테린 수치는 뚝뚝 떨어집니다. 반면에 세포 안에서 활성산소를 청소해주던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아제나 카탈라제 같은 항산화 방위구는 점점 늙고 지쳐서 청소 능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몸속의 기본적인 산화 스트레스 수치는 스멀스멀 올라갑니다. 게다가 망가진 내피세포를 새 것으로 갈아 끼워주는 혈관 줄기 세포마저 함께 늙어버리기 때문에 복구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려지죠.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의 마크 타르노폴스키 교수팀은 규칙적인 운동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해 나이든 노인들에게서조차 이런 세포 재생 능력을 상당 부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노화의 시계를 아예 멈출 수는 없지만 째깍거리는 초침의 속도는 우리가 확실하게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입니다. 에스트로겐은 내피세포에 있는 전용 스위치를 눌러 산화질소 공장을 쌩쌩하게 돌려주는 아주 강력한 동력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폐경 전의 여성들이 같은 나이에 남성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압도적으로 낮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왜 폐경이 지나면서 그 격차가 무섭게 좁혀지는지를 설명해 주기도 하죠. 물론 호르몬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내피세포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 왜 폐경이라는 사건이 여성의 심혈관 건강에 있어 다른 어떤 위험 요인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변곡점이 되는지를 생물학적으로 완벽하게 납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달력 나이는 50살인데 생물학적 나이는 생생한 30살의 혈관을 가진 사람들의 진짜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날 때부터 남다른 특수 유전자를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이들의 비결을 산화질소의 메커니즘이라는 안경을 끼고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소름 돋게 논리적인 결정들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틈날 때마다 몸을 움직여서 혈류를 콸콸 돌리고 내피세포가 환장하는 물리적 마찰력을 끊임없이 선물한 사람들입니다. 초록색 잎채소와 붉은 비트를 입에 달고 살면서 입속침 공장이 아질산염을 찍어낼 수 있도록 최고급 원료를 듬뿍 퍼부어준 사람들입니다. 밤마다 침대에 푹 쓰러져 자면서 찢어진 혈관벽을 밤새도록 완벽하게 깊고 꿰맬 수 있도록 넉넉한 수리 시간을 내어준 사람들입니다. 혈당이 미친 듯이 널뛰지 않게 관리해서 소중한 이노스 효소가 끈적한 설탕물에 절여 망가지는 것을 막아낸 사람들입니다. 입에 담배를 물지 않음으로써 산화질소를 10초도 안 돼서 박살내버릴 활성 산소 폭탄을 원천 차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자기만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다스려서 피 속의 독한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절어있는 것을 막아낸 사람들입니다. 물론 20살 때부터 이 모든 걸 수도승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해낸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혈관 내피세포가 자기 몫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충분히 오랫동안 충분히 넉넉한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내피세포는 말이죠. 여러분이 조건만 제대로 맞춰주면 불평 한마디 없이 알아서 기가 막히게 일을 해내는 충직한 일꾼이니까요. 생물학은 여러분에게
기계 같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을 원할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숨죽여 기다리신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5가지 결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복잡한 과학적 원리를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신 여러분은 이 꿀팁들을 가져가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원리를 모른 채 듣는 조언은 그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잔소리에 불과하지만, 원리를 완벽히 이해한 뒤에 듣는 실천법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심장을 뛰게 만드십시오. 당장 내일 나가서 마라톤 풀코스를 뛰라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주 5회 최소한 30분 정도는 숨이 살짝 가빠질 정도로 몸을 움직이세요. 언덕길을 힘차게 걷든 수영을 하든 자전거 페달을 밟든 신나게 춤을 추든 상관없습니다. 메커니즘을 잊지 마세요. 핏물이 거세게 흐를수록 이노스는 깨어나고, 이 자극이 쌓이면 가만히 누워있을 때조차도 산화질소가 뿜어져 나옵니다. 여기에 일주일에 주 2회 정도 근력 운동까지 얹어준다면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이라는 끔찍한 두 녀석까지 한 방에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일하는 분이라면 1시간에 딱 5분씩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슬렁거슬렁 걸어보세요. 다리로 가는 혈류가 멈춰서 버리지 혈관이 굳어버리는 끔찍한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유산소, 근력, 틈새 걷기, 이 3가지는 각기 다른 원리로 여러분의 혈관을 살려내는 일상 속 최고의 명약입니다. 둘째는 질산염 폭탄 채소들을 여러분의 밥상에 일상으로 끌어들이십시오. 샀다가 며칠 먹고 구석에 처박아두는 영양제처럼 대하지 마시고 그냥 매일 먹는 밥 반찬으로 만드세요. 샐러드에 루콜라를 잔뜩 섞고 시금치는 생으로 먹거나 아주 살짝만 데쳐 드세요. 일주일에 2-3번은 붉은 비트를 꼭 챙겨 먹고 샐러리도 잊지 마십시오. 이때 식초나 레몬즙처럼 새콤한 것을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산성 환경이 아질산염을 산화질소로 변신시키는데 터보 엔진을 달아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몸에 좋은 채소들을 잔뜩 씹어 먹고 나서 곧바로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독한 살균 구강 청결제로 가글을 해버린다면 여러분은 방금 산화질소 공장에서 일하는 세균 직원들을 전부 독가스로 몰살시킨 거나 다름없습니다. 원리를 알고 나니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름 돋게 깨달으셨을 겁니다. 셋째는 잠자는 시간을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혈관 복구 타임으로 사수하십시오. 대부분의 성인이라면 어둡고 서늘한 방에서 매일 7시간에서 9시간은 죽은 듯이 자야 합니다. 이건 피곤을 풀기 위한 호사스러운 휴식이 아니라 망가진 혈관 시스템을 살려내기 위한 생물학적 절대 조건입니다.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하지 않게 일정하게 맞추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넷째는 혈당을 단순히 낮추는 게 아니라 롤러코스터처럼 널뛰지 않게 안정적으로 꽉 붙들어 매십시오. 혈당이 미친 듯이 솟구치는 그 급격한 변화 자체가 혈관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식사하실 때는 식이섬유,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깔아두어서 포도당이 피 속으로 아주 느릿느릿 점잖게 기어 들어가도록 만드세요. 빵이나 국수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왕창, 그것도 다른 반찬 없이 단독으로 먹어치우는 짓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런 식사는 혈당을 하늘 끝까지 치솟게 만들고 그 순간 여러분의 이노스 효소는 끈적한 캐러멜 시럽을 뒤집어 쓰고 당화되어 죽어갑니다. 세상의 모든 탄수화물을 당장 끊어버리라는 무식한 소리가 아닙니다. 혈당이 폭발하는 그 뾰족한 피크 하나하나가 내 혈관이 시럽에 절여지는 순간임을 깨닫고 그 높이와 횟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산화질소 공장을 지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어막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뜻입니다. 다섯째,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통틀어 이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제발 담배를 끊으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담배를 피운다면 폐로 빨아들이는 그 영이 한 모금 한 모금이 여러분의 피 속에 수억 개의 활성산소 불량배들을 쏟아붓는 겁니다. 이 불량배들은 산화질소가 만들어지기가 무섭게 때려 부수고 내피세포를 무자비하게 난도질합니다. 서서히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단 몇 분 뒤에 혈류, 맥의 혈관 확장 검사를 해보면 혈관이 공포에 질려 쪼그라든 채 반응조차 하지 못하는 걸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심혈관 위험 요인이 있는데 담배까지 피운다면 다른 그 어떤 요인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폭탄을 안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서 말한 비트를 먹고 달리기를 하는 등 아무리 눈물 나는 노력을 하더라도 담배를 피우는 순간 여러분의 혈관은 폭격기가 휩쓸고 지나간 처참한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여러분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차갑고 냉정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이든 늦은 오후든 아니면 깊은 밤이든 여러분이 저희 파인만의 길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동맥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내피세포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산화질소를 뿜어내고 있고 동맥은 심장 박동에 맞춰 팽창과 수축의 아름다운 춤을 추며 온갖 신호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역동적인 생명의 춤사위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망가지기 시작한다고 해서 어디서 삑삑거리는 경고음을 내지도 않죠. 하지만 이 순간에도 분명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 긴 이야기를 통해 마침내 깨달은 가장 위대한 진실은 이 생명의 춤사위가 다름 아닌 여러분이 일상에서 무심코 내리는 선택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알약 하나를 꿀꺽 삼키거나 며칠짜리 유행 다이어트를 따라하는 얄팍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내피세포가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콸콸 흐르는 핏물을 선물하고 밤새워 스스로를 고칠 수 있도록 평온한 어둠을 제공하고 산화질소를 펑펑 터뜨릴 수 있도록 싱그러운 채소를 입에 넣어주고 이노스 효소가 활성산소와 염증에 방해 없이 고요하게 일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바로 그 정직한 선택들에 달려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이 5가지를 강박적으로 완벽하게 해내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이번 주에 딱 한 가지만 골라서 당장 실천에 옮겨보시라는 겁니다. 가장 만만해 보이는 것 하나만 고르세요.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숨차게 걷기를 하든 당장 마트에서 루콜라와 비트를 사오든 스마트폰을 끄고 7시간 꿀잠을 자든 밥 먹을 때 채소부터 집어먹든 아니면 독하게 마음먹고 담배를 꺾어버리든 말입니다. 오늘 머릿속에 확실하게 새겨넣은 그 기가 막힌 작동 원리를 떠올리면서 딱 한 가지만 꾸준히 밀어붙이세요. 사람은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면 절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머리가 기억하니까 행동을 포기하지 않게 되고 행동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여러분의 내피세포가 눈부신 결과로 보답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하룻밤 새 기적처럼 변하진 않더라도 반드시 기필코 보답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질기고 강인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첫걸음은 바로 내 몸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그 완벽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파인만의 길은 언제나 여러분의 끓어오르는 호기심과 찬란하게 젊어질 혈관 건강을 열렬히 응원합니다.